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한국과 국외에서 여자 신도 수백 명을 건드리고 저열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정명석은 사이비종교 기독교 복음선교회의 교주이다. 1945년 2월생으로 11세부터 신의 음성을 듣고 산골짜기 채광불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에 열중했다는데,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 중에서 아담과 하와의 성행각에 꽂혀버리고 잭스 모티브가 강한 자신만의 독특한 교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1978년 정명석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신흥 종교 하나를 신장 개업하는데, 정통교회와 구분이 어려운 이름으로 지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 현혹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널리 알려진 JMS라는 명칭은 정명석 모닝스타라는 뜻이었는데, 수많은 스캔들로 정명석의 이미지가 갈수록 후져지자 JMS의 뜻을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꼴리는 대로 바꿨다고 한다. 현재 전세계 5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나라에 단 한 명의 신자만 있어도 선교국이라고 칭한다고 한다. 아담과 하와에 꽂혀버린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하와의 성기에 비유하고 불완전한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하와를 취하여 먹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인류는 그렇게 잭스를 통해 성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하고 성스러운 자신과 잭스를 해야 한다고 쓰레기 사이비 교리를 전파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여신도를 상대로 한 잭스 사업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자 자신의 존재를 기존 예수보다 실체화된 재림 예수로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대학을 못 가면 재수를 하고 결혼에 실패하면 재혼을 하듯이 예수가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니 자신이 대신 왔다라며 재림 예수로 실체화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흉기, 의사가 들고 있으면 메스이듯이 잭스도 세상 사람이 하면 타락, 정명석 자신이 하면 은총이라고 신도들을 지독하게 가스라이팅했다고 한다. 정명석은 90년대 후반까지는 법망을 피해 은밀하게 잭스 행각을 벌였었는데, 1999년 황양 납치 사건을 시작으로 그의 엽기 행각이 밝혀졌다고 한다. 백주대낮에 정명석의 지시로 신도였던 황양이 납치를 당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재빨리 차량 번호를 외워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황양은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 근처 건물에 도시가스 파이프를 붙잡고 매달렸으나 납치범들의 사정없는 폭력으로 무기력하게 정명석의 생가로 끌려갔는데, 마침 그날은 정명석이 주기적으로 집단 잭스하던 날이었다고 한다. 그때 마침 친구의 신고로 황양을 알아본 경찰이 근처에 있었고 황양은 극적으로 구출되었다고 한다. 젊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정명석은 키가 크고 날씬하며 외모가 아름다운 상록수라는 이름의 친위대를 두고 있는 것이 신도들의 폭로로 밝혀졌는데, 장신의 모델 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록수는 하늘이 허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실체는 정명석이 자신의 정력을 달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며 그 숫자가 많을 땐 500명도 넘었다고 한다. 정명석은 상록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대학교에 위장 동아리를 설립하고 문화선교 명목으로 모델 워킹, 치어리더, 연기 등의 과정을 배우게 했는데, 그 과정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상록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성경 공부로 유도하여 교회 활동을 시켰다고 한다. 2007년 정명석의 피해자 모임이었던 엑소더스는 정명석의 성범죄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관련 사진과 영상들을 폭로했는데, 그 영상에는 히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이 정명석의 사진을 들고선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님의 몸을 녹여드릴게요 라고 속삭이는 등 언론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가득했으며, 영상에는 땡땡대학교 22세 김땡땡 33, 24, 35와 같은 신체 프로필 자막이 나와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 더욱더 충격인 것은 미성년자의 프로필까지 있었다고 한다. 잭스 피해자들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톡해버린 정명석은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을 돌아다니며 도주 중에도 현지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줄잡아 10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했었다고 일본의 메이저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이후 말레이시아로도 피한 정명석은 그 꼴림을 참지 못해 국내 여신도를 현지까지 불러 추행했다 재차 고소당했으며, 홍콩, 중국에서도 집단 잭스 행위를 벌이고 다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정명석은 도주 중 홍콩에서 은신 중일 때가 있었는데, 끈질기게 몇 달 동안 자신을 추적한 한 성도를 피해서 중국 본토로 도주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마침 여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여권 페이지가 모자라 재발급을 위해 영사관에 들렸는데 뜬금없이
영사과 민원실에 고가의 뇌물을 제공하다가 여권을 압수당하고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3일 만에 풀려난 뒤 중국 본토로 밀항을 했는데 개버릇 남 못 주듯이 그 꼴림을 제어하지 못한 정명석은 중국에서도 여성 3명을 건드렸고 결국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2008년 한국으로 인도되었는데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자신과의 관계를 순수하고 거룩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정명석은 10년 수감 생활 중에도 직접 작성한 설교문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조직 관리를 해왔으며 국내뿐 아니라 호주에 있는 외국 상록수 여성 회원들과 야한 사진 등 음란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2014년 호주 SBS-TV는 강간범이 이끄는 한국의 밀교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정명석을 보도했었다고 한다. 정명석이 벌인 행각 중 빙산의 일각이 밝혀져 그 정도 형을 살았을 뿐 모든 혐의가 밝혀졌다면 평생 감옥에서 살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자신의 거처인 충북 금산의 자연성전에서 수만 명의 신도들과 함께 황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8년 만기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다고 하는데 신도들에게 전자발찌는 자신을 핍박하는 세상의 십자가라고 씹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정명석의 무지몽매하고 엽기적인 사기 행각에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